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교환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만한 그런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그동안 비용이랑 지원 국가를 정하는 방법 이런 거 여러 가지 등등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실전입니다. 바로 자기소개서와 수학계획서 작성법입니다. 이 다음 영상은 면접 관련 영상이니까요. 꼭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번 영상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기소개서랑 수학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앞에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오랜만에 지원을 제가 이제 이번 연도 2월에 했던 거니까 어떻게 썼는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빠르게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보면 되게 민망하고 내가 왜 이런 말을 썼었지?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잘 쓴 거예요. 다행히도 제가 잘 썼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잘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해줄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차 합격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학점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 내용과 수학계획서 내용이 들어갔고, 세 번째로는 그 말프라고 해서 원어 강의, 영어로 강의를 하는 수업을 수강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가산점 10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총 3가지의 항목이 1차 서류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학점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10%를 차지를 했어요. 학점이 중요해요? 라고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건 학교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자기소개서에는 앞부분에 내가 말프 강의를, 그러니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적게 되고요. 직전 학기에 몇 학점을 취득을 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망 순위를 쓰게 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작성을 할 수 있었고, 1지망, 2지망까지만 동일 국가가 지원이 가능하고 3지망부터는 1, 2지망이랑은 아예 다른 국가를 작성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작성을 할 때 나는 가고 싶은 데가 미국밖에 없는데 다른 학교를 써야 하나? 이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까 1, 2지망까지만 작성을 하고 아예 아무것도 안 쓰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왜냐면 꼭 5지망까지 다 써야 되는 게 필수 항목은 아니라서,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5지망까지 모두 꽉꽉 채워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지망부터 5지망까지 다 썼어요. 왜냐면 사람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지망은 미국을 쓰고 3지망 스위스, 4지망 노르웨이, 5지망 독일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3지망부터 5지망은 갈 생각이 없어서 자세히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순서를 썼냐, 그 모집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나라 순서대로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위스, 노르웨이가 5명 정도를 뽑고 있었어가지고 최대였거든요. 그게 모집 인원이 다른 학교에 비교를 해보자면. 5지망에는 그냥 독일이 좋다고 하길래 독일을 썼습니다. 사실 독일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이 독일 학교에 저희 학과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갈 생각이 전혀 없어서 그냥 적은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다음에 또 어학 능력도 적게 돼요. 이 첫 장에는. 그래서 토플 점수를 여기에 적게 되고 토플 성적표도 같이 첨부를 해서 당연히 제출을 해야겠죠?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저는 일단 총 자기소개서 A4 용지로 2장, 수학계획서도 A4 용지로 2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진도 포함하는 거니까 그냥 글자만 하면 한 A4 3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는 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자기소개서가 무슨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자기소개서도 아니고 교환학생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자기소개서인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읽는 분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키워드로 나눴어요. 2가지의 키워드, 저를 가장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2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내가 가진 삶의 태도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하나 선택을 했고, 두 번째 키워드는 내가 해왔던 경험을 녹여낼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챌린저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도전을 하는 삶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열심히 살면 반짝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늘 열심히 도전하고 배우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챌린저라는 키워드를 선택을 해서 제가 가진 이 삶의 방향성과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두 번째 키워드는 트래블러였습니다. 말 그대로 여행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여행객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도전을 하고자 하는 삶의 신념을 가지고 살면서 항상 새로운 걸 맞닥뜨리고자 하고 새로운 곳에 가고자 하고 도전하고자 하고 이러한 저의 모습이 세상을 넓게 여행하는 여행객과 같다고 표현하고 싶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는 여행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도입을 여는 서론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 두 번째 키워드는 아예 본론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를 챌린저로 시작을 하면서 저의 신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여정이 바로 보상이다라는 명언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명언이 가진 의미는 도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하면 어떤 한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정 자체가 보상이 될 수 있다라고 스티브 잡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명언이 저의 삶의 모토를 또 표현해줄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명언을 첫 문장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나 스스로를 챌린저라고 표현을 해봤다라고 서로는 짧게 한 6줄에서 7줄 정도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키워드 두 번째를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트래블러죠. 이 트래블러를 또 짧게 설명을 해요. 나를 왜 트래블러라고 설명을 했는지.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풍부한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도전을 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움을 맞닥뜨리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한 명의 여행객처럼 대학생활을 했다라고 도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제가 했던 경험들을 하나씩 나열을 했어요. 저는 많이 했던 경험들 중에서 3가지를 꼽았는데요. 제가 가장 많은 걸 느낄 수 있었고, 이 느낀 걸로 인해서 왜 교환학생이 가고 싶어졌는지를 연관지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라오스에 해외 봉사를 갔다 온 경험을 언급을 했고, 두 번째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경험을 언급을 했고, 세 번째로는 그 영상을 만드는 대학 연합 동아리에서 감독 활동을 했던 경험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험을 했던 활동들의 사진을 첨부를 하고, 그 밑에는 내가 어떤 활동을 했으며 이 활동을 통해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지를 서술을 했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일을 미래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했고, 평창 올림픽 인턴 활동을 하면서는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작은 일들이 모여서 올림픽이라는 큰 일을 이뤄내는구나, 이런 걸 내가 깨달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편 영화를 만들었던 활동에서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내가 책임감 있게 매사에 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리더로서는 언제나 효율성을 고려를 해야 하고 또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길러낼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저에 대한 자기소개를 하되, 이걸 읽는 심사위원분들이 이 학생이 미국에 가서도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이겠다라는 이미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저는. 그래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학생을 교환학생을 보내도 괜찮겠다라는 느낌을 줘야 하잖아요, 자기소개서를 통해.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그 활동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영화를 만든 경험에서도 나는 되게 내가 영상을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책임감 있게 내가 일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등 깨달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 이 자기소개서를 읽게 될 사람들이 지원자로 하여금 필요로 하는 것, 그런 거를 내가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를 표현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 중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학교의 대표로서 교환학생을 가는 거잖아요, 타 지역에. 근데 이 학교의 대표로서 다른 나라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능력들을 길러온 학생인지, 그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지를 이분들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략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녹여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교환학생에게 필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저는 책임감이나 사회성, 그리고 해외 경험, 그러니까 국제 경험을 그동안 했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수학 계획서는 말 그대로 내가 파견이 돼서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수업 하나만, 내가 가서 과제를 이렇게 하겠다, 전공 수업을 이렇게 듣겠다만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학 생활의 전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 계획서에 녹여낼 수 있는 건 내가 수업으로 어떤 걸 들을 거고 어떤 걸 배우고 싶은지, 교내 활동 같은 거는 어떤 게 하고 싶은지, 교회 활동으로는 어떤 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교환학생을 선택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서 자기소개서에서 근데 그걸 이야기해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교환학생이 왜 꼭 가고 싶은지를 이 자기소개서에 녹여내고 싶었는데 너무 그게 다른 걸 이야기를 하느라 길어져서 얘기를 못해서 수학 계획서로 밀어서 그거를 일단 내가 교환학생이 왜 꼭 가고 싶은지를 어필을 했습니다. 저의 진로 방향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 꿈이 글로벌 영상 콘텐츠 마케터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꿈은 글로벌 영상 콘텐츠 마케터가 되는 거다를 먼저 언급을 하고, 이것을 위해 필요한 그 요소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 필요한 요소들에는 국제 경험이 있고요. 다양한 인종들을 경험해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언어 능력도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의 꿈이 이것이고, 이 꿈을 향하기 위해서 교환학생이란 경험은 너무 필수적이고, 내가 이 교환학생을 경험하면 내 꿈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수학 계획은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파견 중 수학 계획, 두 번째는 파견 후 수학 계획으로 나뉘었습니다. 파견 중 수학 계획은 말 그대로 이 앤디컷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파견 후 수학 계획은 교환학생 파견이 되고 나서 본교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본교에서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나름의 전략으로 그냥 파견 중 수학 계획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목이 수학 계획서니까요. 그래서 내 진로 방향을 언급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교환학생 갔다 와서 너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데를 심사위원분들이 알고 싶어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견 후 수학 계획도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견 중 수학 계획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파견 중 수학 계획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지망을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2지망부터 5지망은 고려하지 않았고 1지망을 기준으로 서칭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수학 후기나 블로그 후기 같은 거 많이 읽어보면서 이 학교가 실제로 어떤 학교인지, 어떠한 학생들이 다니고 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많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앤디컷은 매사추세츠주의 베벌리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는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난 되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이유 때문에 앤디컷을 골랐다. 미국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삶을 온전히 경험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서칭을 해보니까 앤디컷이 그 한 수업당 정원이 굉장히 적은 그러한 학교고 교내 활동이 많은 학교더라고요. 이걸 언급을 하면서 수업 내 정원이 몇 명 내외로 되게 적고, 그래서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응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인데, 이러한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나는 이러한 것을 배우고 싶고 이러한 질의응답식, 토론식 수업에 익숙해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고, 또 가장 듣고 싶은 수업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셔도 수업 정원이 몇 명 내외로 적고 또 어떤 수업이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서칭을 한 걸 기반으로요. 나는 이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이걸 알아볼 정도로 이 학교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를 언급을 했어요. 저의 나름의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나는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정원이 25명 내외로 적은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에 감으로써, 거기에서 이러한 수업을 들음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수업이 어떠한 걸 제공을 하고 과제가 어떤 거라고 들었는데 이러한 걸 내가 수행을 하면서 이걸 배우고 싶다라고 언급을 하는 게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들리겠죠. 또 광고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제가 지금 실제 미국에 와서는 광고 동아리가 아니라 ECTV라는 학교 방송국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그 ECTV가 있는지
몰랐어서 광고 동아리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서칭을 한 거 기반으로 이 광고 동아리가 어떤 거를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이런 걸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연히. 인턴십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교환학생 영상을 찍으면서 앤디컷이 인턴십이 되게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요. 이게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인턴십을 꼭 하겠다를 언급을 하면서 이 인턴십을 통해 내가 어떤 걸 배우고 싶다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겠다. 이것도 당연히 수학 계획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노력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도전 정신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놓치지 않고 수학 계획서에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난 되게 열정적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광고 동아리도 열심히 할 거고 난 되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인턴십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울 거고 많은 걸 도전할 거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그 내용을 언급을 했어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한 번 읽고 나면 이 수학계획서와 자기소개서가 동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는 동일성을 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견 후의 계획이에요. 파견 후에는 교환학생의 경험을 살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적인 국제적인 미디어 기업에서 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언급한 글로벌 영상 콘텐츠 마케터가 되고 싶고 내가 이미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언급을 하고요. 교환학생을 통해 얻게 될 능력이 있잖아요. 언어 능력, 국제 경험 이런 걸 결합을 해서 미래의 그 글로벌 영상 콘텐츠 마케터가 돼서 국제적인 이해를 더 잘하는 글로벌 콘텐츠 마케터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정말 실제로 작성한 수학계획서 자기소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큰 전략이 나는 교환학생을 가도 그러니까 교환학생 보내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할 만한 사람이고 나는 그동안 이런 경험을 해왔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런 걸 배웠고 앞으로 이 교환학생 활동을 통해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기승전결 그 다음에 전, 중, 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이제 올리는 게 2학기잖아요. 지금 내년에 가을 학기에 파견되시는 분들은 2월이랑 1월이나 혹은 뭐 3월 초까지 지원서 작성을 하게 되실 텐데 정말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교환학생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 모두 합격하셔서 즐거운 경험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아는 한 충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걸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은 면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